9월 13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9월 달도 중반이 되어 갑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9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 반에 당산동에 있는 제 연구소에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안보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엔에 대북 제재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은 눈도 끔찍하지 않고 하려면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대북 제재가 결국은 유엔에 있어서 중국의 방해로 크게 의미도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끝볼 때까지 더 빨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일본이나 EU는 자신들이 더 추가적인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전술핵을 배치해서 전쟁 가능성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나 친문 여당에서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겠다, 핵 개발을 서로 경쟁하는 판도라 뚜껑을 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자기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유엔에 대북 제재 직전까지 끄집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국에서 이 전술핵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 질문이 나오자 국방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과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관한 논의를 회피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전술핵 재배치가 그야말로 유엔 제재나 이런 부분을 끌어낼 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 여론전을 펼치고 방미단이 출국을 하고 국민의당을 끌어들여서 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같은 편을 세우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청와대는 무엇이 급한지 어제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검토해 본 적도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해 본 적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을 하자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검토될 수도 있다. 북이 계속 핵 개발을 지속한다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단서를 달아서 슬쩍 우리도 전략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청와대는 아예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해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자, 한국이 전술핵을 만들지 않는다고 북한의 핵이 없어집니까? 북한의 핵이 약해집니까? 점점 북한의 핵은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매우 강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 경쟁을 유발하는 판도라 상자 뚜껑을 열기 싫다면서 핵은 입에도 올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정권을 맡고 있는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국가 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핵 경쟁이 아니라 지역 경쟁을 하더라도 저들한테 나라를 뺏기는 것보다는 낫다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부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보고 있다면서 어제 잘랐는데요. 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위배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 남북한이 동시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의 핵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전술적인 입장에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국회 등에서 애매모호하게 전술핵에 대해서 답변하고 미국에 가서도 슬쩍 전술핵을 언급을 해서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까지도 인용했던 송영무의 전술핵 재배치 부분은 어제 국회 답변으로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송영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 국회에 출석한 이낙연 총리조차 전술핵 재배치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어제 국회 출석을 해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라는 의원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과 열흘쯤 전에는 송영무는 전술핵 재배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북핵 위협이 위중하다.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청와대도 아니고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의 청와대를 선거 이겼다고 차지한 사람들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 내부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여론이 도를 넘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청와대가 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찬물을 끼얹어서 불을 꺼야 되겠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도는 무슨 도입니까? 북한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미는 것이 도입니까? 북한이 핵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북한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북한이 유리한 부분을 원점으로 돌리는 전술핵 재배치를 이들은 북에 대한 충성 차원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자,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운운하는데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비핵화가 깨졌는데 청와대가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방안이 무엇인지 청와대가 분명히 밝히고요. 유엔의 제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핵을 완성을 하고 비핵화 방안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를 발목을 잡고 못하도록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겠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고 비핵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이롭게 한 채로 깜빵에 가겠습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도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대화 같은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미 안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만 모르고 있지요. 자, 대화로서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대화를 가지고 비핵화가 안 됐을 경우에 앞으로 1년 안에 목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에 대화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남과 북이 대화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반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두대 매치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요. 말장난을 하는 것도 유분시지. 사드 때 그렇게 지랄을 했으면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요. 북한의 핵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당신들 목을 내놔라고 가장 먼저 달라들겠습니다. 각오 되어 있어요? 각오 없으면요. 말 함부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들 사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뀐 것 한번 보십시오. 이 자들이 지금 얼마나 썩었는가 하면 송영무가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슬쩍 언급을 한 것은 전술핵 재배치가 이렇게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핵 잠수함 도입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에 사드를 반대했던 것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리는 대가를 얻어냈다라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요.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언론 사설은 문재인의 대북 우회전 핸들을 잡아채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사설을 달았는데요. 자, 문 대통령이 최근에 대북 문제에 대해서 시각을 조금 바꾸어서 북핵 실험 이후에 강경하게 가는 모양새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데 지지층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심지어 캠프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 사람은 북한의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사람이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제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제일 잘하는 일본의 아베 총리처럼 되어가고 있다. 요즘 무슨 트럼프의 푸들 같은 소리, 무슨 가랭이 밑에서 기고 짓을 하면 짓는다는 소리다 저거 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데 협조를 했는데 지금은 동명이인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보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가지고 한때 자기가 당선시키려고 그리 애를 쓰던 사람, 그래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거의 모독에 가까운 이야기를 자기 내부의 좌파 진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적폐로 쫓겨난 박근혜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문 대통령이 8일 저녁에 안보의 위중함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고 이렇게 한밤중에 지난 금요일 해명을 내놓은 것도 자기 진영을 이렇게 달래려고 대통령이 이런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이유라는 문을 옹호하는 주간지 기사를 인용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주간지 기자가요, 문 대통령을 마치 가랑이 밑을 기는 사람처럼 비유를 하면서 그것조차도 이해해야 된다고 편을 들은 거지만은 비유치고는 정말 지저분한 비유가 분명합니다. 자, 지금 청와대 안에서요, 여러 쪽에서 문 대통령의 이 안보 정책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좌파 진영 안에서도 한 언론은 오피니언란에 나는 문 대통령이 치밀한 계산 속에서 계획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지만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그런 믿음을 주기에는 너무 허술하다. 사드 배치로 오락가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급할 때는 말을 바꾸기도 했다. 지난 6월 문정인이가 워싱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은 나는 선거 과정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축소와 조정을 말한 적이 없다고 문정인의 말을 부인했고, 섣부른 레드라인 발언으로 혼란을 자초했고,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원유 수출 금지를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거부도 당했다. 그러면서 푸틴한테 가서 독재자, 이 원유 검수는 북한 주민을 다치는 일이다. 이렇게 훈계까지 듣고 앉아있다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이 우회전한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에 뭔가 모를
굉장한 좌회전 세력이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마음하고는 다르게 미국이나 국가안보라는 현실 앞에 오른쪽으로 약간 핸들을 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손을 잡아채어서 왼쪽으로 돌리면서 좌측 깜빡이를 틀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합리적이고 그래도 좌성향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회 질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 대표들과 전술핵의 무모성을 설득하고 논의를 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드와 관련해서도 부적 합의 나오면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드 철회의 논의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안에서 그나마 제정신이 조금 박혔다 하는 사람조차도 완전히 왼쪽으로 돌아선 이야기를 어제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까? 친위 쿠데타 일어났습니까? 자,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이 김일성 오판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다. 이 같은 불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적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선을 넘으면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고가 있을 거라는 정치 외교적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말을 했고 육자 회담 복귀하자고 유엔에 제안을 할 용의가 있냐 하니까 검토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에 과거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많은데 안보 정책이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위키리크스에서 미국은 이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정부의 시각이 매번 옳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묻고 싶은데요. 청와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청와대를 움직이는 실세는 도대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실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실세가 있습니까? 문정인이나 조국이나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세입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대통령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핵을 가진 이스라엘이 한 70년 초에 공식적으로 이제 핵을 가졌는데 사실상 말입니다. 중동에서 1, 2차 중동 전쟁 때 보였던 행동과 3, 4차 핵을 가진 이후에 보였던 이스라엘의 행동은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 중동에서 벌인 이스라엘의 만행은 상상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과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 크게 지원을 해줬고 이스라엘은 이 중동 전쟁을 벌이는 형태에 있어서도 거의 깡패로 처신을 했다. 자, 핵을 가지고 재래식 전쟁을 벌이면서도 아주 깡패처럼 상대를 대했다는 거죠. 자, 이제 북한이 핵을 든 상태에서 한국의 영토, 서해를 재래식 전쟁으로 기습을 했을 때 과연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한반도에 반전 평화라는 미명하에 서해 5도를 포기하면서 결국은 서해 5도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까? 자, 이러면서 후자일 경우에는 한국은 거의 견디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요 실제로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북미 평화협정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순순히 돌아가지 않을 때는 서해 5도를 기습을 통해서 점령한 채로 협상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중재에 나서고 미국은 그런 한국의 섬 정도는 포기하라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떡할 것인가? 이제 그때부터는 야금야금 북한이 움직이는 대로 밀려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같은 저 친북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은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요. 저렇게 아니라고 유엔의 제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총리까지 내세워서 청와대에 안보실까지 나서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청와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